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리츠 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의 이하진 차장이 올해 첫 촬영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가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시장 상황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어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한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구간이며 향후 추가적인 상방을 보여줄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느덧 6,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분이 지금이 상승의 초입인지 아니면 과열인지 궁금해하십니다. 단기적인 급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과열 양상이 보일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노무라 증권에서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8,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아 시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우리 증시가 단순한 정책 모멘텀이나 일시적인 부양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섹터의 펀더멘탈 개선이 전체 시장의 실적 베이스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코로나 시절의 V자 반등이 유동성과 정책에 의존했다면 지금의 상승은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실적 장세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가순 자산 비율인 PBR 수치가 대략 1.8배 수준까지 올라오며 과거의 저평가 국면을 빠르게 탈피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JP모건이 1년 안에 5,000포인트를 예측했을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수가 상승하며 5,900선을 위협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섹터들에서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6,000이나 7,000포인트 도달은 생각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시장의 기반이 과거보다 훨씬 탄탄해졌고 고객 예탁금 또한 1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대기하고 있어 급격한 조정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우리가 경계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나 매도 신호에 대해서도 항상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들은 언제나 존재하며 특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 고조는 우리가 주시해야 할 대목입니다. 중동의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되며 이는 글로벌 증시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단기전으로 끝난다면 시장이 크게 개의치 않겠지만 장기화 시에는 금리 인하 정책에도 노이즈를 일으켜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된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과 트럼프의 추가 관세 정책이 국내 주가에 어떤 충격을 줄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가동하여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며 보호무역주의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세 불확실성은 향후 5개월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무역 적자 확대와 맞물려 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입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이나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 대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위헌 판결로 중국이 일시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결과에 따라 구도가 변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정책이 특정 국가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이미 플랜 B를 가동하며 적어도 5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벌어둔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반도체와 금융주의 랠리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무려 200조 원에 육박하며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최근 최태원 회장도 올해 수익 규모를 145조 원 수준으로 언급하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반도체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효과를 근거로 기업들의 제시치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 수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플랫폼이 조기 양산에 성공한다면 HBM4의 양산 시점도 앞당겨져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입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실질적인 제품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현상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타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 금융주들의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여부와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입니다.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며 금융 섹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입니다. 다만 금융주는 반도체와 달리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 호재 발표 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할지 아니면 현금을 확보하며 변동성에 대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구간임은 분명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25%나 급등했다는 점은 전 세계 시장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퍼포먼스입니다. 이는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저평가받았던 우리 증시에 외국인 수급이 대거 유입되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비중이 포트폴리오의 40% 이상을 차지하더라도 굳이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급하게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를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순한 수익 실현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의 일환입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이닉스 또한 140만 원까지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도체의 주도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현금을 어디로 배분할지에 더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반도체 비중을 무리하게 줄이기보다는 남은 현금을 전략적으로 어디에 배분하여 수익을 극대화할지가 관건인 시점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코스닥이며 최근 여의도 증권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코스닥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통 리서치 센터 내 스몰캡 애널리스트 비중은 한두 명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이 인원을 대폭 늘리는 추세입니다.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스몰캡 분석 인력을 10명에서 최대 20명까지 확대하며 중소형주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확충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정밀한 커버리지가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채용과 교육 기간을 고려할 때 3월이나 4월부터는 코스닥 관련 리포트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섹터로 자금이 분산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로봇과 우주항공 같은 미래 성장 섹터에서도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코스닥 내 유망 섹터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인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언급하자면 이는 단순한 테마를 넘어 실적 기반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우려가 있지만 중국 내 제조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은 오히려 관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ODM 전문 기업들은 태국과 중국 현지 공장을 활용해 관세 장벽을 우회하며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갑니다. APR 같은 뷰티 디바이스 기업들도 해외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며 놀라운 실적 개선세를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화장품 산업은 국내 수요에 의존하기보다 북미와 일본,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얼마나 팔리느냐가 기업 가치의 핵심입니다. APR은 기존 채널을 넘어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망에 진입하며 미국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주는 섹터 전체를 사기보다 해외 확장성과 실적 성장성이 뚜렷한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섹터 역시 많은 투자자가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BTS의 완전체 컴백 소식에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월 20일로 예정된 주요 일정과 하이브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BTS의 콘서트가 재개된다면 60회 이상의 공연 수익과 티켓 판매만으로도 1조 원 이상의 매출 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하이브나 YG엔터 같은 대형사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신인 아티스트들의 흥행 퍼포먼스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엔터주가 과거 3년 전의 영광스러운 상승 효과를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강력한 지표가 필수적입니다. 시장의 자금력이 충분하고 대기 자산이 풍부한 올해는 과거보다 더 많은 텐베거 종목이 탄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텐베거란 주가가
10배 오르는 종목을 의미하며 현재 100조 원의 고객 예탁금은 이러한 급등주 탄생의 밑거름이 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는 기술 수출이나 임상 결과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력을 보여줄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로봇 섹터는 이미 작년에 큰 시세를 분출했지만 올해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실질적인 상장과 양산 단계에 진입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나 중국 유니티 로봇의 IPO 소식은 국내 로봇 부품 기업들에게 강력한 재평가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2028년 양산을 목표로 속도를 내면서 관련 밸류체인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감속기나 센서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제 내러티브를 넘어 실적 베이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겪게 됩니다.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은 지수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질 것이며 코스피 상방은 현재보다 50% 이상 열려 있습니다. 주가순 자산 비율이 이 배 수준까지 도달하더라도 일본이나 대만 증시와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저평가 상태입니다. 정부의 기업 가치 제고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하루에 1조 원 이상을 매수한 사건은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중소형주 시장에서도 충분한 수익 기회를 포착했음을 의미하며 수급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외국인 전용 계좌 개설이나 진입 장벽 완화 같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국내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지수의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어떤 섹터가 장기적인 성장의 궤도에 올라탔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코스닥 유망주로 순환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한 시점입니다.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항암제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려 지속적인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역시 일시적인 캐즘 구간을 지나 리튬 가격 안정화와 함께 다시금 반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주항공 분야는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가 민간으로 이양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개막과 함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 중입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준비된 자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장이며 공부하고 실천하는 투자자만이 텐베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마주치는 조정의 공포는 사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한 건강한 숨 고르기 과정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고객 예탁금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시장을 떠받치는 거대한 에너지의 결집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와 달리 똑똑해지면서 이제는 무분별한 추격 매수보다는 확실한 실적 기반의 종목들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28만 원으로 상향된 배경에는 반도체 업황에 전례 없는 슈퍼사이클 진입이라는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140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목표가를 달성하기 위해 HBM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나 소재를 공급하는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또한 대형사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애널리스트들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주가 재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한다면 반도체와 코스닥 종목들은 자본 차익의 정점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이겨내는 비결은 본인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믿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국 무역 적자 확대에 따른 관세 정책의 변화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될수록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한 국내 기업들의 가치는 더욱 희소해지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화장품 섹터가 보여주는 북미 시장에서의 선전은 K-뷰티의 위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착했음을 보여줍니다. APR의 뷰티 디바이스가 미국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는 과정은 혁신 기술이 어떻게 전통 산업을 바꾸는지 증명합니다. 엔터사들이 BTS의 군 복무 이후를 대비해 준비한
신인 그룹들의 성패는 향후 엔터주 주가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입니다. 하이브가 보유한 강력한 팬덤 플랫폼 위버스의 수익화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아티스트 활동 여부와 상관없는 안정적 수익이 발생합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임상 3상 통과 소식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핵심인 감속기 분야에서 일본 기업을 대체하고 국산화에 성공한 우리 기업들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확신합니다.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술이 로봇 하드웨어와 결합하는 순간 우리는 영화 속에서나 보던 미래를 실제 투자 수익으로 맞이합니다. 결국 성공하는 투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2년 뒤의 미래를 현재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선점하는 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투자 세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이제는 누가 더 인내심을 갖고 원칙을 지키느냐의 싸움으로 변모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외국인 코스닥 매수는 단순한 단기 차익 노림수가 아니라 한국 중소형주의 기초 체력이 강화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반도체 포트폴리오 비중이 커졌을 때 느끼는 불안감은 리밸런싱이라는 도구를 통해 적절히 해소하며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도 신호는 차트의 꺾임이 아니라 기업이 약속했던 실적 성장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어도 우리 시장이 견고하게 버티는 이유는 그만큼 실적이라는 방어막이 튼튼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변동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원가 전가력이 높은 우량 기업을 가려내는 척도가 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정책은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수단일 뿐이며 결국 실리를 추구하는 협상의 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업종은 기술적 해자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을 때마다 요동치는 주가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루빈 플랫폼의 양산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빨라진다면 반도체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입니다. 금융주의 랠리가 세운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제도 개선이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시즌에 발표될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정책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해소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수가 급등한 이후에는 반드시 섹터 간의 순환매가 발생하며 지금이 바로 코스닥 스몰캡 종목들로 시선이 옮겨가는 시점입니다. 증권사들이 스몰캡 애널리스트 채용을 20명까지 늘리는 이유는 그만큼 코스닥 시장에서 먹거리가 많아졌다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은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이 임박했음을 시사할 때가 많습니다.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와 유럽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APR이 월마트와 코스트코라는 거대 유통망에 진입한 사건은 국내 뷰티 브랜드가 글로벌 표준으로 도약했음을 상징하는 결과입니다. 하이브를 비롯한 엔터사들이 아티스트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이익률을 상회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BTS 멤버들의 전역과 동시에 펼쳐질 월드 투어는 엔터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며 다시 한번 K컬처 붐을 일으킬 것입니다. 로봇 테마가 실제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선도 기업들의 양산 데이터가 시장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로봇공학의 발달은 단순히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을 넘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2028년 양산 목표가 현실화될수록 감속기와 제어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는 선행할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봇 비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력과 결합하여 만들어낼 시너지는 상상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내러티브라는 꿈의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숫자가 찍히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구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코스피가 5,900선을 넘어서며 6,000 시대를 여는 것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알리는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지수가 상방으로 50% 열려 있다는 분석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글로벌 주요국 대비 여전한 저평가에 근거한 수치입니다. PBR 1.8배에서
이 배 수준으로의 이동은 한국 증시가 선진국 지수 편입을 향해 나아가는 정상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당연시되었으나 이제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 정책이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하루 1조 원을 매수한 것은 한국의 중소형 기술주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함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수급의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진입 장벽 완화는 앞으로도 국내 증시의 지속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 장세에서는 무엇보다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며 중심을 잡는 태도가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확보한 든든한 수익금은 코스닥의 유망한 성장주들로 재배분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약바이오의 항암제 및 비만 치료제 열풍은 인류의 건강 증진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장기 성장이 가능합니다. 2차 전지 산업 역시 캐즘이라는 일시적인 정체기를 지나 전기차 대중화 시대의 재개와 함께 다시금 주도주로 부상할 것입니다. 리튬 가격이 안정화되고 배터리 기술 혁신이 이어지면서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항공 섹터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새로운 텐베거 종목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기름진 토양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축적된 기술력들이 민간 기업들로 이전되면서 우주산업 생태계는 폭발적인 확장세를 보여줄 전망입니다. 결국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기회를 제공하고 준비된 투자자만이 그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달콤한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의도의 분석가들이 중소형주 발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곧 다가올 코스닥 장세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코스닥의 스몰캡 기업들이 재평가받는 시기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화장품 섹터에서 확인했듯이 글로벌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은 국내 기업들에게 상상 이상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선사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또한 단순히 음악을 파는 단계를 넘어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로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BTS의 복귀와 함께 다시 찾아올 K엔터의 전성기는 관련 굿즈와 콘텐츠 소비를 폭발적으로 늘리며 실적을 견인할 것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미래 산업은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결정지을 핵심 동력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과 대량 양산 소식은 로봇 부품 기업들에게 단순한 테마를 넘어선 실질적인 이익 성장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와 코스닥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 증시가 역사상 유례 없는 대세 상승장의 초입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6천을 넘어 7천, 그리고 8천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100조 원의 고객 예탁금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한 우리 증시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에너지가 훨씬 강력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악재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실적을 믿는 투자자만이 이번 상승장의 달콤한 결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저 이하진 차장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분석하고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투자로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한국 증시의 잠재력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며 이제 막 시작된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누려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본인이 투자한 섹터의 펀더멘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가올 3월과 4월의 코스닥 장세를 차분히 대비하십시오. 주주 친화 정책의 확산과 기업 실적의 개선이 맞물리는 올해는 한국 자본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반도체, 금융, 코스닥의 핵심 전략들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명확한 나침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은 언제나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그 기회를 수익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유망 종목 발굴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불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모든 투자자분의 포트폴리오에 황금빛 수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이하진 차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투하십시오.